25상어. 아이는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감성적 창의력이 CLIP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10 송인석. 변화의 시대의 기존의 교육 방식을 고수한다면 도리어 자녀의 자생력을 죽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 자생력은 정답 중심에서 탈피의 문제를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자생력은 환경 전략과 교육 전략을 통해 누구나 내면화할 수 있다. AI 시대의 교육의 본질은 바로 내 자녀의 자생력을 형성하는 일이다. 내 자녀를 위해 -CLIPM OTION1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을 통한 자생력 교육이 필요하다. 자생력을 키우는 4단계. 자생력의 첫걸음은 학습 훈련이다. 이는 단순히 성적을 높이는 훈련이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가 왜 자신에게 이 공부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워 자신만의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학습 방법이다. 나는 30년 넘게 대학 강단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나왔는데 그들을 보며 느낀 점은 뭘 해야 할지 막막해한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는 지금의 한국 교육의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한국 교육은 학습자 자신이 학습의 전체를 이끄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나 교사 등 타인에 의해 지시를 받고 끌려다니는 교육이다. 한마디로 타인지향적이고 접수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에서 벗어나려면 스펙을 쌓기 위해 학원을 다니더라도 왜 가야 하는지, 가서 얻는 것은 무엇인지 학습자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그제야 비로소 자생력 학습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다. 자생력 증진 프로그램. 우리 연구팀이 수년간 진행한 자생력 증진 프로그램은 자생력 이론에 근거하여 학습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업 연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연구 대상이어서 그들이 처한 환경, 즉 학교와 학업, 가정과 친구 관계에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적용해왔다. 단기적으로는 학습 역량이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전인적 특성을 통해 학습의 극대화가 나타나 진정한 자생력을 갖고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도록 목표로 삼았다. 우리가 맡은 8영역 명의 사례에서 모두 자생력이 증진의 변화를 가져왔다. 더욱 그동안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다. 자생력 학습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을 기르게 하는 1단계 동기주도, 인지주도, 행동주도 기본 프로그램 1단계에서 자생력 학습 훈련을 받은 학습자가 이를 유지하도록 돕는 심화 2단계 자생력의 원료인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3단계 자생력 프로그램 IQ, EQ, SQ를 높이는 4단계 특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2단계까지는 순서를 따르고 3단계부터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용한다. 동기와 인지, 행동을 수정하다 2단계 프로그램. 자생력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학습자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연구팀은 학습자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첫째,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가 있는가? 둘째, 학습자의 학습 능력의 개선이 필요한가? 셋째, 학습자가 자기관리를 잘하는가? 이는 각각 동기주도, 인지주도, 행동주도, 자생력 프로그램으로 진단할 수 있다. 동기주도, 자생력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가 있는가? 부터 살핀다. 연구센터를 찾는 아이들 상당수는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이것은 더 나아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문제로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다. 학습자가 학업이나 기타 활동의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면 자생력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불리하다. 인간의 행동 특성이 형성됨에 있어 동기가 분명할수록 역동적인 힘을 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동기주도 전략을 훈련시킨다. 동기가 확실할수록 아이의 학습 지향성이 높아지고 스스로 학습 동기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학습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곧 자생력의 기본인 통찰, 생각하는 자세로 이어진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집에 올 때가 많아요 라고 말하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준다거나 계획을 짜는 일은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자신감을 향상하는 훈련을 하거나 학습의 이유를 함께 찾아보는 식으로 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생각의 방향을 수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의미를 찾고 나면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학습 동기가 부족한 경우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무척 소극적이다. 동기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목표도 세워지므로 그때 목표지향 자생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목표가 정해지면 탐색과 노력의 시간이 이어진다. 교육학자 송인섭 교수. 자생력 증진 프로그램은 자생력 이론에 근거하여 학습의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습자의 환경인 학교와 학업, 가정과 친구 관계에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왔다.
특히 전인적 특성을 통해 학습의 극대화가 나타나 진정한 자생력을 갖고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도록 목표로 삼았다.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변화를 보였다. 자생력 학습 프로그램은 학습 능력을 기르게 하는 1단계, 동기주도, 인지주도, 행동주도, 기본 프로그램, 심화 2단계, 자생력의 원료인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3단계 자생력 프로그램, IQ, EQ, SQ를 높이는 4단계 특화 프로그램이다. 2단계까지는 순서를 따르고 3단계부터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용한다. 25하워. 아이는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감성적 창의력이 -CLIP 자생력을 학습하다. 변화의 시대의 기존의 교육 방식을 고수한다면 도리어 자녀의 자생력을 죽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 자생력은 정답 중심에서 탈피의 문제를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자생력은 환경 전략과 교육 전략을 통해 누구나 내면화할 수 있다. AI 시대의 교육의 본질은 바로 내 자녀의 자생력을 형성하는 일이다. 내 자녀를 위해 E-CLIP OTI1일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먼트 프로그램을 통한 자생력 교육이 필요하다. 인지주도 자생력 프로그램. 인지주도 자생력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학습 능력의 개선이 필요한가? 에 초점을 맞춘다. 학습자 중에는 실제적인 학습 능력이 취약하여 자생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내용의 주제 파악을 어려워한다거나 특정한 분야의 취약함을 보이는 등 양상은 여러 가지다. 학습자들을 상담하면서 어떤 학생은 의자에 15분도 앉아있지 못한다고 고민을 토로했고,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 내내 딴 생각을 하느라 수업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것은 인지적 부분이 강화되지 않은 결과다. 이런 경우 인지주도 전략을 적용하여 학습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발전시켜 스스로의 능력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습 능력 향상, 주의집중 훈련, 읽기 훈련, 정리 훈련 등의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습 기술을 익혀 행동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 능력 향상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한다고 하자. 이때 학습자는 주어진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실제적인 전략을 익힌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학습하고 기억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학습 전략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에 이 부분을 훈련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다. 인지주도 전략은 학습의 문제를 일으키는 인지적 측면의 방해 원인을 확인하고 사고력 향상과 읽기 전략으로 인지적 결점을 극복하면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행동주도 자생력 프로그램. 행동주도 자생력 프로그램 학습자가 자기관리를 잘하는가? 를 중심으로 한다. 자생력 프로그램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행동이다. 학습에 있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능률적으로 학습을 해내는 자기관리 기술이 부족한 경우 이는 곧 학업 성취의 저하와 동기 결여로 이어진다. 저는 계획은 잘 세우는데 늘 계획뿐이요. 작심삼일도 안 돼요 라고 호소하는 아이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의미 있는 생활을 창조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행동력을 높여야 한다. 행동주도 전략에는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의 하루 활동의 경우 효과적인 시간관리 능력과 시간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생각하게 한다. 학습 환경 활동의 경우는 학습 환경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찾아 마련해본다.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정하기, 시간계획 세우기 등의 활동으로 학습의 분량과 방식을 스스로 정해 지켜나가는 방법을 배워서 활용하게 한다. 이러한 자생력 프로그램은 동기주도, 인지주도, 행동주도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그로 인해 자생력을 갖추게 한다. 동기와 인지, 행동을 강화하다. 3. 4단계 프로그램. 3단계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은 1, 2단계를 통해 자생력 토대를 마련한 후 실시한다. 자생력의 연료인 자아 존중감이 생기면 실현해도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생력 학습자로 거듭날 수 있다. 그 이후에 실시되는 특화 자생력 프로그램은 앞선 3단계를 거쳐 발전시킨 자생력 학습 능력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IQ 자생력 프로그램,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Q 자생력 프로그램, 관계 속에서 다양한 능력을 확대하도록 돕는 SQ 자생력 프로그램이다. 2단계까지는 순서를 따르고 3단계부터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용한다. 자생력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내공이 아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점진적으로 증진되는 내면의 힘이다. 그래서 자생력 즉 감성적 창의성을 개발하는 일은 생각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서 시작된다.
또한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만의 자생력 학습법을 배우도록 하고 그 학습의 행동 결과로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돕는다. 자생력은 스스로 행복하고 자신 있는가?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스스로가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생력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했다. 주의할 것은 자생력을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반드시 위의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것도 아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대상자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채워주면서 내면의 힘을 드러내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에 맞게 프로그램은 언제나 다변한다는 것을 염두하자.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자생력 프로그램에서 행동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제한된 시간 내에 능률적으로 학습을 해내는 자기관리 기술이 부족한 경우 곧 학업 성취의 저하를 가져온다. 특히 부모님이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은 자녀의 행동 전략이다. 행동주도 전략에는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천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녀가 시간관리 능력과 시간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해결 방안을 생각하게 돕는 과정이다. 학습 환경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찾아 마련해본다. 우선순위 정하기, 시간계획 세우기 등의 활동으로 학습의 분량과 방식을 스스로 정해 지켜나가. 26E-CLIP를 통하여 내 아이의 감성적 창의력 교육을 하자. 변화의 시대의 기존의 교육 방식을 고수한다면 도리어 자녀의 자생력을 죽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 자생력은 정답 중심에서 탈피의 문제를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자생력은 환경 전략과 교육 전략을 통해 누구나 내면화할 수 있다. AI 시대의 교육의 본질은 바로 내 자녀의 자생력을 형성하는 일이다. 내 자녀를 위해 E-CLIP OTI1일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을 통한 자생력 교육이 필요하다. 자생력의 내면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역량인 자생력을 어떻게 내면화하는가다. 우리 연구팀은 8영여 건의 연구 사례를 통해 자생력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기와 몰입, 인지 능력에 집중하는 한편 감성적 역량 EQ가 사회적 역량 SQ를 높여준다. 인간의 전인적 요소를 모두 자극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연구팀이 특히 집중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적 역량인데 학습으로 평가받는 학습자인 만큼 학습 성취에 따라 자존감과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장차 사회의 주체가 될 아이들에게 학습적 기반을 다져 성숙한 인간으로 이끄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생력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개인의 자생력을 향상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동기가 있는가? 한 작가가 글을 쓰고 있었다. 조용한 환경에서 집필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사는 집 앞에서는 아이들이 해맑게 소리치고 뛰노는 일이 많았다. 아이들이 노는 풍경은 으레 시끄럽기 마련이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고성의 작가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얘들아 다른 데 가서 놀겠니? 하지만 아이들은 대답만 할 뿐 또다시 깔깔거리며 시끄럽게 뛰노기 일쑤였다. 생각다 못해 작가는 당근을 빼들었다. 집 앞에 모여 노는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며 부탁했다. 얘들아, 이왕 놀 거면 이 돈 받고 더 시끄럽게 놀아라. 와, 그거야 쉽죠. 더 시끄럽게 놀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돈까지 받았으니 아이들은 신이 나서 놀았다. 며칠 동안 작가가 돈을 주면 아이들이 뛰노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얼마 뒤 작가는 아이들 앞에 빈손으로 나섰다. 얘들아, 오늘부터는 돈을 줄 수 없단다. 아저씨가 돈이 없구나. 그래도 시끄럽게 놀아주지 않을래? 네? 에이 뭐야. 실망한 아이들은 돈을 받지 않으면 놀아줄 수 없다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에서 동기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곤 하는데 동기가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아이들에게 돈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보상, 즉 동기였다. 외적 동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얻지 못하면 잘해야 하는 이유를 갖지 못한다. 만약 아이들이 보상이 아닌 작가의 집 앞에서 노는 일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면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놀러 왔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작용한다.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뉘는데 짐작했겠지만 내적 동기는 과업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호기심이나 성취감, 흥미 같은 내면적 욕구에게 어떤 행동을 유지하는 경우다. 반면 외적 동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동료를 이겨보고 싶다는 경쟁심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주어지는 상이나 벌 등과 같은 것이다. 어느 쪽이든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유지하게 하는 내적 상태인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내적인 것인지 외적인 것인지에 따라 지속성의 차이가 생긴다. 돈을 받고 시끄럽게 놀았던 아이들처럼 외적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면
동기가 사라졌을 때 더 이상 그 행동을 지속하지 않게 된다. 이런 현상은 학습 동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동기는 자생력 학습 프로그램에서 기본 중 기본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교육심리학 이론을 보면 학습 동기에 대한 간과할 수 없는 이론이 담겨 있다. 그 핵심을 간략히 말하면 공부를 할 때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유지시켜주는 내적 상태를 의미하는 동기가 있는가 없는가, 또 그 동기는 어떤 특성을 띠는가에 따라 학습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자녀가 책상에 앉아 있어도 도통 공부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면 아이의 학습 동기가 내적인지 외적인지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동기를 파악해보자. 아이의 학습 동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애매할 때가 더 많다. 그래서 검사가 필요한 것이다. 아이 스스로도 검사를 통해 자신이 어떤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는 아이들. 연구센터를 찾은 민재는 의견 평범해 보였다. 교육학자로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아이들의 겉모습은 다들 비슷해 보여도 몇 마디 말을 나눠보면 금세 다른 점을 알 수 있는 감을 터득하게 되었다. 역시나 아이는 평온해 보이는 외견과는 달리 내면 가득 답답함을 품고 있었다.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민재는 얼마 전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전하며 얼굴을 붉혔다. 내용인즉슨 친구들과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했는데 자신만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고 컴퓨터 공학자가 되고 싶다며 당당히 말하는데 자신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몰라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심각한 일인가 의아해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실히 알고 진로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쯤은 누구나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은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내려는 시도 역시 하지 않는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자생력 지수가 낮은 학습자 중 상당수가 동기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이렇다.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커서 되고 싶은 게 없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아이들은 평소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자신의 행동력을 추진할 동력이 내적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동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는 동기를 유발시킬 자극이 필요하다.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는 아주 간단하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흥미있는 것을 할 때다. 왜 그럴까? 이때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할 기회를 미룰 수는 없다. 자신에 대해 알아보지 않는다면 꿈과 공부를 연관시킬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지겨운 일이 되고 만다. 우리는 민재와 동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피아니스트나 컴퓨터 공학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을까? 그건 걔들이 피아노도 잘 치고 게임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너도 잘하는 걸 찾아보면 되겠구나. 내가 뭘 잘하는 것 같니? 잘 모르겠어요. 민재는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 싶다는 동기에는 관심을 보였다. 학습 동기 이론을 보면 동기와 학습의 연관관계에 대해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다. 첫째, 학습은 학습자의 의식적 의도적 활동이 요구되는 능동적 과정이기에 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둘째,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 있는 학생이라도 주의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학생이 교육으로 최대의 성취를 얻으려면 동기화가 가장 중요하며 동기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일 때 유발된다는 것. 친구들처럼 장래 희망 발표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동기도 물론 좋지만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알고 싶다는 동기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자생력을 단단히 하는 첫 단추는 동기가 다양한 경로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교육학자 송인섭 교수. 학생들을 만나 공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다. 물론 외부 요인이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줄 수는 있다. 하지만 보상이 사라지면 작가의 집 앞에서 놀지 않겠다고 선언한 아이들처럼 공부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언제 샘이 마를지 모르는 외적 동기를 부추기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내적 동기를 심어줘야 한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나는 10세가 되도록 학교라는 곳을 알지 못했다. 동네 어르신의 권유로 학교에 처음 발을 디뎠지만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있는 것이 너무 싫어 아침마다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구구단을 배웠는데 노랫가락에 맞춰 구구단을 외우다 보니 호기심이라는 심지에 불이 확 붙었다. 이거 재밌는데? 가락에 맞춰 숫자를 셈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이 연달아 샘솟았다.
그날 뭔가를 알아간다는 성취감을 맛본 후 모르는 것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녔던 것 같다. 책 속 세상이 신기해 호롱불을 피워놓고 공부를 하다가 혼이 나기도 했지만 내면에서 솟구치는 학업 동기는 거세어졌다. 그 후 교육심리학자의 길을 가기까지의 과정은 파란만장했지만 학업에 대한 동기가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적 동기에 따라 선택한 학업이었기 때문이다.